이번에는 유리식의 연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리식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유리식이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얘는 식이거든? 식이기 때문에 숫자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자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 x를 기준으로 볼 건데요. 분모에 이렇게 x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걸 유리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수식인 유리식이라고 하고요. 근데 분모에 x가 없어도 그래도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얘는 다항식인 유리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리식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유리식은 분수식하고 다항식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분수식은 분모에 x가 있는 이런 식들이야. x 더하기 2분의 2x 제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모에 x가 있는 식을 분수식이라고 하고, 다항식은 분모에 x가 없는 그런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걸 다항식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여기 예에 있는 것처럼 5분의 3x 더하기 2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렇게 개수가 분수냐, 개수가 이렇게 분수냐, 아니면 개수가 루트냐, 마이너스 루트 7, 이런 거는 다항식인지 다항식이 아닌지 이런 걸 따질 때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식인지 파악할 때는. 그래서 이런 식들은 다 모두 다항식이에요. 자, 다음. 자, 유리식이 갖고 있는 이렇게 기본 성질,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이거는 숫자랑 똑같아요. 기본 성질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성질이 있어요. 이거는 수학에서 무조건 사용되는 성질이에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분수에서 분모에는 절대로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값은 애초에 정의가 안 됩니다. 없는 값이에요. 자, 그리고 숫자랑 똑같이 분수가 있을 때, 이런 분수, 그게 식이든 숫자든 상관없어요.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값을 이렇게 곱해도 분수식의 값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값으로 나누어도 분수식 값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이와 같이 분수는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하거나 뭔가 식을 해석을 하려고 할때 이 기본 성질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분수식을 바꿔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음은 유리식의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볼 건데요. 숫자 계산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방식을 식에다 그대로 적용해 주면 돼요. 더하기 빼기를 할 때는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통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통분이라는 거는 두 분수의 분모가 같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B분의 A랑 D분의 C를 더하거나 빼려면 분모가 똑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분수에다가는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D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뒤에 분수에다가는 앞에다가 이제 B를, 분모 분자에다 B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BC가 되겠죠. 그럼 분모가 똑같아졌으니까 분모가 똑같을 때는 분모를 한 번만 써주고 분자끼리 더하거나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분수식의 덧셈 뺄셈 하는 방법이에요. 숫자 계산할 때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분수식의 곱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돼요. 자, 나눗셈은요,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야. B분의 A랑 D분의 C를 나눴다. 그러면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뒤쪽 숫자, 뒤쪽 식을 역수를 취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곱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분수식의 덧셈 뺄셈을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자,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클 때 이 분수를 대분수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여기 일반적인 식으로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B분의 A라는 식이 있었는데 A라는 식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큰 거야.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럴 때는 자, A를 B로 나눠보는 거야. 그럼 B로 나눴을 때 몫이 Q였다고 하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R이라는 거는 차수가 B의 차수보다 작게 돼요. B의 차수보다 작아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지금 B로 나눈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분수식의 덧셈을 역으로 가는 거죠. 자, B분의 BQ 더하기 R이란 건 B분의 BQ와 B분의 R을 더하면 나오는 식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수식의 덧셈을 역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분모를 두 번 써주고 분자를 쪼개서 써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앞에 건 약분되죠. 이렇게 B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있으니까 Q 그리고 뒤에는 B분의 R인데 이때 자, 뭐를 원한 거였냐면 이 식에서는 A 차수가 B의 차수보다 컸던 식이었거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자, 그런 상태였는데 얘를 이와 같이 바꿔주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분수식은 자, R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작아지죠. 자, 이와 같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아지도록 만들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분수식의 덧셈 뺄셈을 할 때는 그 대분수 형태로 이렇게 고쳐서 분수식 파트의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아지게 만들어 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거 바꾸는 과정을 예를 갖고 볼게요. 자, 첫 번째 예, x 더하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1 얘를 한번 자, 분자의 차수를 분모의 차수보다 작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분자 x제곱 더하기를 분모 x 더하기 1로 나눠보는 거야. 자, 그럼 몫이 뭐가 돼야 되냐면 자, 이렇게 곱해서 x제곱 나와야 되니까 여기 x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x가 나오니까 근데 지금 이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식에는 1창이 없죠. 그러니까 1창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x가 나오게 마이너스를 여기다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나온 식을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빼기 1이 되죠. 근데 지금 상수항이 플러스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 2를 더 더해주면 플러스 1이 되겠죠, 상수항이.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이용을 해서 식의 형태를 바꿔주고요. 이런 식으로 쪼개서 써주면 되고요.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써줄 건데 자, 분모 분자 x 더하기 1이 똑같이 있죠. 약분돼서 x 마이너스 1만 남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따로 써줘야 돼요. x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도 한번 보자고. 다음 예. 자, 이런 분수식을 해볼 거야. 자, 이런 분수식 계산을 해볼 건데 자, 얘도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가 똑같죠. 이게 덧셈 뺄셈 할 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대분수 형태로 고칠 거야. 자, 과정까지 좀 더 상세하게 써볼게요. x 더하기를 x 더하기 1로 나누게 되면 x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쪼개 쓸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분수식도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2로 나누면 x 더하기 2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음 식은 x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지막 식 x 더하기 4분의 x 더하기 4 곱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이거 분자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원래 식하고 똑같아져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쪼개서 쓰는 거죠. 이렇게 쪼갰으면 1 더하기 이쪽으로 쪼개 써야 돼. x 더하기 1분의 1. 이 과정을 나머지 분수에 대해서 다 똑같이 주는 거죠.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 뒤에 빼기는 밑에다 써줄게요. 빼기 자, 이 부분 하면 1이죠. 그 다음 이 부분 전개하면 x 더하기 3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1.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것도 빼기 1 x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쓰고 보면 이 부분이 지워지고 그 다음 이제 계산을 해줄 건데 이것도 계산할 때 좀 짝을 잘 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둘의 차이가 이 부분 보면
x 더하기라고 x 더하기 3의 차이가 2개 차이 나고요. x 더하기랑 x 더하기 4의 차이가 2개 차이 나고 부호도 뿔마 규칙이 똑같죠. 그래서 얘네끼리 먼저 통분할 거야. x 더하기 1, x 더하기 3 분의 통분하면 x 더하기 1분의 1은 x 더하기 1, x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3 이렇게 통분이 되겠죠. 그 다음 x 더하기 3분의 1은 x 더하기 1, 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뒤에 것도 통분해서 분자를 합쳐서 써주면 이런 식으로 돼요. x 더하기 4 빼기 x 더하기 2. 그런 다음에 분자를 정리를 해주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3 분의 2고요. 그 다음도 x 더하기 2, x 더하기 4분의 2가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통분을 해주는 거죠. 분자가 지금 똑같아졌으니까 계산이 좀 더 편해요. 분모끼리 곱하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3, x 더하기 2, x 더하기 4 이렇게 되고요. 2, x 더하기 2, x 더하기 4. 자, 통분했으니까 분자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2는 묶어내고 전기해서 정리를 해주면 뭐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인수분해까지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은 분수 덧셈 뺄셈 할 때 또 유용하게 쓰이는 공식,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대수에서도 또 나옵니다. 자, 부분분수 공식이에요. 첫 번째 공식, a, b 분의 상수 k. a랑 b는 식이고요. k는 상수예요. 자, 얘는 뭐랑 똑같냐면요. 자, 분모분자에다가 b-a를 곱해보는 거야. b-a를 분모분자에다가 이렇게 곱하세요. 그러면 여기도 k에다가 b-a를 곱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쓸 때 어떻게 써주냐면 b-a분의 k만 따로 써주고 ab분의 b-a를 뒤에다 따로 곱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요 b-a분의 k는 그대로 써주고 자, 이거를 쓸 때 이렇게 쪼개서 써주는 거야. 그럼 ab분의 b는 약분돼서 a분의 1이 되는 거고요. ab분의 a는 약분돼서 b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ab분의 k는 자, 공식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공식 외워보자. 어떻게 ab분의 k라는 걸 만났을 때 어떻게 해주냐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주세요. 여기 보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뺐죠. 자, 그런 다음에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런 식으로 공식이 만들어졌고요. 이 공식을 외워놨다가 이렇게 분모가 어떤 두 수의 곱이고 분자가 상수인 이런 형태의 식을 만났을 때 이 공식을 써서 식의 형태를 이렇게 분수 두 개의 뺄셈 형태로 바꾼 다음에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하면 계산이 간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A, B, C 이번엔 세 식의 곱이 있을 때 얘도 부분수 공식이 존재해요. 어떻게 하냐면 맨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주는 거죠. 자, 분모에다가 C-A를 곱해주세요. 대신에 자, A, B, C 옆에다 쓸게요. 분자에도 똑같이 C-A를 곱해주는 거야. 뭐 상관없죠. 이래도 어차피 분수식의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분모 분자에 똑같은 값을 곱했으니까. 이게 유리식의 기본 성질이었죠. 자, 그런 다음에 C-A분의 K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쪼개서 써주는 거야. 그러면 C가 약분돼서 A, B분의 1만 남고요. 그 다음 이렇게 쪼개서 써주면 A가 약분돼서 B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 개가 곱해져 있을 때 부분분수 공식이 돼요. 자, 공식 만들어가는 방식을 보면 분모에 C랑 A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게 있죠. 그때 맨 뒤에 거에서 맨 앞에 거를 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앞에 두 개 분의 1 빼기 뒤에 두 개 분의 1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외우시고 써먹으면 되는데 뭐 얘를 여기서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이런 거야.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해서 9 곱하기 10분의 1까지. 야, 이게 분수 9개를 더해야 돼. 근데 이거 언제 다 통분해서 계산하냐고. 자, 근데 이럴 때 분모가 어떤 두 수의 고백꼴로 표현됐잖아. 이럴 때 부분분수 공식 써주면 훨씬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공식 써보면 2 빼기 1 분의 1
이니까 1이죠. 1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이 1이 돼요. 1이니까 굳이 쓸 거 없죠. 1 곱하나만 하니까. 그리고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그 다음 얘도 뒤에 거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3 빼기 2분의 1 하면 1이죠. 곱하나만 하니까 생략할게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도 4 빼기 3분의 1은 1이니까 생략하고 3분의 1 빼기 4분의 1. 지금 곱한 값들이 두 값의 차이가 항상 1 차이 나기 때문에 앞에 곱하는 값은 무조건 1이 돼요. 그리고 뒤에 거 여기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잘 관찰을 해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사라지죠. 자, 앞에 괄호에서 뒤에 거랑 그 다음 괄호에서의 앞에 거랑 서로 똑같고 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로 해서 더하면 사라져요.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나오는 플러스 4분의 1가 사라질 거야. 이 플러스 9분의 1 앞에는 뭐가 있었을 거냐면 마이너스 9분의 1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이 싹 다 사라지고요. 남는 거는 1분의 1하고 10분의 1만 남죠.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결과는 1분의 1 빼기 10분의 1 계산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해주는 거죠. 10분의 9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계산을 지금도 쓰겠지만 나중에 대수 가면은 수열이란 파트에서 엄청 많이 쓸 거니까 미리 이 부분수 공식을 외워두도록 합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예제를 갖고 다시 제목을 만들어서 이게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규칙적인 분수의 합을 구할 때 부분수 공식 쓰면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를 볼게요. 자, 이 예를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1 곱하기 3분의 2, 2 곱하기 4분의 2, 3 곱하기 5분의 2 이런 규칙으로 가서 17 곱하기 19분의 2 근데 얘네들의 규칙을 보면 분자는 2로 똑같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분모는 숫자들이 하나씩 증가하고 있는데 두 수의 곱이야. 근데 그 두 수는 차이가 2 차이 나는 숫자인 거죠. 자, 이럴 때 각각의 이렇게 규칙적으로 분모가 뭐가 곱해져 있는 상태로 규칙적인 분수의 합이 나올 때 부분분수 공식을 써보는 거죠. 첫 번째 분수를 부분분수 공식 써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분수 부분분수 공식 써준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분수도 부분분수 공식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규칙으로 해서 마지막 분수도 부분분수 공식 써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조금만 앞에 숫자들은 다 그 3 빼기 1분의 2, 4 빼기 2분의 2, 19 빼기 17분의 2가 다 모두 1이니까 곱하나만 하죠. 그래서 다 지워버릴게요. 다 지워버리고 괄호도 풀어서 써주게 되면 자, 요런 규칙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보냐면 분수가 자, 플러스인 놈들과 마이너스인 놈들로 따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주면 보기가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플러스인 놈들만 싹 다 모았어. 이쪽으로 이렇게 1분의 1, 2분의 1 해서 자, 여기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해서 17분의 1까지 플러스인 놈들만 싹 다 모았고요. 마이너스인 놈들만 또 따로 싹 모아주는 거지. 부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것들 그렇게 모아서 마이너스를 묶어줬는데 여기가 지금 부호가 좀 틀렸어요. 플러스죠. 여기가 플러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관찰을 잘 해보시면 자, 보세요. 이 1분의 1이라는 거는 뒤쪽 괄호에는 없죠. 2분의 1이라는 것도 뒤쪽 괄호에는 없어요. 근데 3분의 1은 있어요. 3분의 1하고 뒤쪽 괄호에 똑같이 3분의 1이 똑같이 빼고 있고요. 그 다음 4분의 1이 있을 건데 4분의 1이 똑같이 빼서 없어지겠죠. 그 다음 17분의 1까지도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뒤쪽 괄호에서 19분의 1, 그 앞에 있던 18분의 1 도 안 사라지고 살아남을 겁니다. 왜냐면 앞쪽 괄호에 18분의 1하고 19분의 1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 지워지고 남은 결과들만 이렇게 써주게 되면 앞쪽 괄호에서 2개가 남고 뒤쪽 괄호에서 2개가 이렇게 남아요. 얘네들을 통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쉽게 이 복잡한, 이거 엄청 복잡하죠. 이 분수. 통분해서 계산하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번분수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번분수는 자, 번이 거듭된다는 소리야. 번복하다. 이렇게 반복될 때 번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분모랑 분자에 분수가 있는 분수를 번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가지 기본적인 번분수를 여기 써놨는데요. 자, 분자가 분수인 경우, 분자가 b분의 a인 거야. 분모는 분수가 아니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느냐?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b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자의 분수가 보기 싫으니까 분자의 분모가 없어지도록 그 b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bc분의 a 이런 식으로. 자, 분모 분자의 분수식이 없어지도록 분모 분자에 똑같은 값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번에는 분모가 분수인 경우, 분자는 분수가 아닌 거죠. 자, 그럴 때는 얼마를 곱해주면 되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c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b분의 ac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분모 분자에 동시에 분수가 있는 경우 보자. d분의 c분의 b분의 a 이런 것도 보자고. 자,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b를 곱해주면 분자가 분수가 아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 d를 곱해주고 싶으니까 대신 분자에도 d를 곱해주는 거야. 이와 같이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값을 곱해줘야 돼. 그 다음에 약분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분모는 bc, 분자는 ad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유리식의 기본 성질, 분모 분자에 같은 값을 곱한다는 걸 이용을 해서 번분수를 간단히 만들 수 있어요. 자, 예를 봅시다. 자, 옆에 얘가 적혀 있는데, 자, 좀 복잡한 번분수예요. 자, 분자가 1이고요. 분모는 1 빼기, 자, 여기에 분수가 들어있어요. 여기 x, 분자가 x고, 분모에 또 분수가 들어있어.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자, 그러면 안쪽 번분수부터 정리를 해볼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이쪽 번분수부터 정리를 해볼 거야.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x 더하기 1을 곱해 보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는 거야. 계산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x 더하기 1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자,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쪽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번분수를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정리했는데도 여전히 번분수죠. 그럼 얘도 분모제와 똑같은 값을 곱해서 정리를 해줄 건데 지금 여기 분모가 x 더하기 2죠. 그래서 x 더하기 2를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곱해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전개를 해보면 자, x 더하기 2 빼기 자, 여기 약분되니까 x 더하기 1 이렇게 남겠죠. 그 분자는 x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분모를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x 제곱 자, 마이너스 x 사라지고요. 플러스 2 이렇게 남고 분자는 x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자, 다음은 유리식의 활용 사례 비와 비례식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비율, 비례식 얘가 뭘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배웠었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어요. 초6 과정. 자, 근데 이 비와 비율, 비례식이 엄청 많이 쓰이는데 정확하게 뭔지 몰라. 그래서 복습을 하고 갈 겁니다. 자, 먼저 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쓰죠. A 대 B. 자,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이게 비라는 것이랑 비율이랑 비례식이 결국은 다 어떤 두 값을 비교하려고 나온 개념이야. 비교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B야. 자, A 대 B는 B, 뒤에 값이 기준이야. 뒤에 값을 기준으로 그 뒤에 값에 대해서 앞에 값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느냐를 표시한 건데 그걸 A 대 B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분의 A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두 값을 비교하는 방법인데 분모가 기준이야. 분모에 대해서 분자가 차지하는 양을 나타낸 거야. 그리고 이걸 갖다가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례식은 무엇이냐? 비례식은 두 개의 비가 같다라는 이 등식, 이걸 비례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쉬운 걸 하자. 2대 3이라는 거는 자, 기준값이 3이었다고 할 때 내가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값은 기준값이 3이면 얘는 한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상으로는 이런 소리예요. 전체를 3으로 봤을 때 그 중에 내가 비교하고는 값은 전체에 대해서 3분의 2만큼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걸 갖다가 B라고 하고 요거를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상으로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두 값을 비교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자, 비례식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2대 3은 20대 30이다. 이게 같다는 게 이게 비례식이야. 이건 이제 비례식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비율이 같다, 비가 같다, 이런 의미인데, 뭐 여기 그러니까 비율이 3분의 2, 2대 3이란 건 전체를 3개로 봤을 때 2개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다. 전체의 66.66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20대 30이란 말도 전체를 30으로 봤을 때 그 중에 20만큼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66.66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비율로 바꿔봤을 때 얘가 같다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 이 비례식이라는 거를 비로 보지 말고 비율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그걸 갖다가 비로 표현해 놓은 식이 이제 비례식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비례식과 유리식의 관계, 이걸 또 정리해 볼게요. 자, 비례식에서 비를 비율로 바꿔서 써도 등식은 그대로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A 대 B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가, 표현만 달리한 거고 같은 의미가, A 대 B란 말이 전체를 B로, B개 있다고 봤을 때 그 중에 A개만큼 차지하고 있다, 두 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 정도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A 대 B라는 거를 B분의 A로 바꿔도 등식은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 A 대 B는 A 대 B가 C 대 D랑 같다는 말은, 이거는 B분의 A하고 D분의 C가 같다는 말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식이 성립을 하게 되냐면, 대각선끼리 서로 곱해봐 등식의 성립 써서 이항을 하는 거죠. 그럼 AD가 BC랑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이런 성질인 거죠. 비례식이 있을 때 외항의 곱하고 내항의 곱은 같다라는 게 이렇게 비율로 바꿔서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예를 보시면 A 대 B가 2 대 3이면 B분의 A가 3분의 2와 같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2를 1이 넘기고 B를 1이 넘기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또 혹은 뭐 3A는 2B다,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이다, 이런 식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A, B 사이의 관계를, 비례식이 있으면 A, B 사이의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3개 있는 비례식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해석하기가 어려우면은 비율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A 대 B랑 C 대 D랑 E 대 F가 같다 라는 말이 있으면 다 비율로 바꿔보는 거야. A 대 B는 B분의 E, C 대 D는 D분의 C, E 대 F는 F분의 E. 얘네들이 같다라고 바꿔놓고 요 등식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세 값을 비교할 때, 그때는 이 비례식을 어떻게 유리식으로 바꿔주면 좋냐면, 첫 번째 것끼리의 비율 A분의 D, 두 번째 것끼리의 비율 B분의 E, 세 번째 것끼리의 비율 2분의 F가 같다, 이런 식으로 유리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지 말고 비례식이 주어지게 되면 걔네들을 이렇게 유리식으로 바꿔놓고 유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문제가 편해진다 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얘를 한번 볼게요. 좀 지우고. 자, 그 밑에 얘를 봅시다. 자, 여기 얘와 같아, 그냥. 자, A 대 B가 2 대 3이랑 같고 C 대 6이랑 같다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비율로 바꿔서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편하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는 B분의 A가 3분의 2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3A가 2B다. 그러니까 3A가 2B다 라는 이런 관계식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에서는 6분의 C가 3분의 2니까 C는 4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비례식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A 대 B가 C 대 D다 라는 식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얘를 B분의 A는 D분의 C다 라고 바꿀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분수식이 같다라고 놨을 때 우리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옆에 얘네들을 다른 문자로 이렇게 같다라고 K라고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A는 BK, C는 DK 이렇게 A하고 C를 B와 D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또 다르게 정리하면 이 첫 번째 것끼리의 비율하고 두 번째 것끼리의 비율이 같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C분의 A랑 D분의 B가 같다 라고 놓고 이걸 L이라고 한다면 여기 위에서 K랑을 쓰니까 이제 다른 문자로 쓴 거야. 그러면 A는 CL, B는 DL 이와 같이 그러니까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보시면 A 대 B가 C 대 D가 E 대 F다 라고 하면 얘도 이렇게 하는 거야. B분의 A는 D분의 C는 F분의 E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얘네들이 모두 다 K라고 두게 되면 A는 BK, C는 DK, E는 F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FK. 자, 그 다음에 세 개를 비교하는 식 만났을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의 비율이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례식으로 바꾸는 거죠. 아니, 비율로 바꾸는 거야. 그럼 D분의 A, 2분의 B, F분의 C 이런 유리식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 K라고 두게 되면 A는 DK, B는 EK, C는 F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이 ABC란 문자를 없애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A 대 B가 2 대 3이면 A는 2K, B는 3K 이와 같이 원래 문제에서는 모르는 문자가 A, B 두 개였었잖아. 미지수가 A, B 두 개였었는데 그걸 갖다가 미지수 K 하나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미지수 개수를 줄여주게 되면 수학 문제가 처리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 밑에 것도 보세요. A 대 B 대 C가 3 대 4 대 5였으면 미지수가 몇 개였어? 3개였죠. 미지수가 3개였는데 그걸 바꿔놓은 식을 보면 A를 3L, B를 4L, C는 5L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미지수가 1개로 줄었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미지수 개수를 줄여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비례식 문제를 푸는 유명한 활용 사례가 정리가 하나 있는데 가비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비라는 게 뭐냐면 가짜가 더할 가짜야. 더할 가짜. 그리고 B는 뭐 비율할 때 B자야. 비율할 때 B자. 그러니까 비율을 더했을 때 성립하는 정리라는 게 가비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가비의 리라고 보통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비율이 있었어요. A 대 B. B로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C 대 D, E 대 F. B로 쓸 수 있고 어차피 이게 같은 표현이 이거죠. B분의 A랑 D분의 C랑 F분의 E가 같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비율들이 같다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이걸로부터 또 추가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을 다 분모들끼리 다 더해요. B 더하기 D 더하기 F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E 이렇게 더한 것도 원래의 비율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분모문제에다가 다 P, 얘는 P를 곱하고, 얘는 분모문제에다 Q를 곱하고, 얘는 R을 곱해. 그런 다음에 더해도 상관없어. 그럼 PB, QD, RF 분의 PA 더하기 QC 더하기 RE 이렇게 더해도 요 비율 값은 원래의 비율 값과 똑같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율 값들이 같다는 거 알았으면 그때 대응되는 것들끼리 싹 다 더한 것들의 비율도 똑같다라는 게 가비의 리예요. 그래서 그 증명하는 과정은 위에 비례식 문제 쉽게 푸는 방법 설명했던 방식 있죠? 그 방식으로 해서 증명을 합니다. 이 증명하는 과정은 여기 써져 있는 거랑 완전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읽고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성립했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요. 가비에리를 쓸 때, 자, 어떤 경우를 좀 조심해 줘야 되냐면, 여기 분모값이, 분모값, 요렇게 우리가 더했을 때 이 분모값이 0이 되게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비에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건 수학의 기본 금기사항 때문에 그래. 분모가 0인 경우는 우리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는 게 수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관되게 쓰는 중요한 금기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가비에리를 쓰지 않고요. 그냥 그 경우만 따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제는 뭐 따로 안 할게요.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고요. 혹시라도 이 가비에리와 관련된 형태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비에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의미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비에리는 이런 의미예요. 세 집단의 비율이 K로 같으면 세 집단을 합친 전체 집단의 비율도 K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자, 여기 예를 보세요. 자, 1학년 집단, 2학년 집단, 3학년 집단이 있는데 자,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가 모두 1학년도 3대2. 자, 1학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3분의 2였어. 뭐 1학년이 뭐 150, 남학생이 150명인데 여학생이 100명이었어. 2학년은 200명이었는데 200명 하지 말자. 3분의 2 되기 편하게 180명이었는데 얘가 120명이었어. 3학년은 뭐 210명이었는데 이게 140명이었어. 자, 이렇다고 합시다. 남학생분의 여학생의 비율이 이렇다고 하면 자, 얘네들 한번 다 더해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다 같죠? 비율이 같을 때 얘네들 다 더해보면 얼마니? 540명이죠. 그리고 분자도 다 더해보면 얼마죠? 360이죠. 자, 근데 요것들의 비율이 간단한 비율로 바꿔보면 다 얼마예요?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집단의 비율이 만약에 다 똑같았다고 한다면 그 집단을 모두 합쳤을 때 합친 집단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게 가비에리가 알려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